안녕하세요. 여러분 금융 쪽이 뭐 아무래도 좀 어려운데 시험에서는 워낙 잘 나오니까요. 한번 신경 써 보시자고요. 이제 제2장 부동산 저당 대출 제도인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두 개 정도는 보셔야 된다 이거. 그러니까 이거는 외울 것도 없어요. 사실 외워서 맞출 수도 없습니다. 비교해야 될 것들이 무려 12개, 12개, 24가지를 비교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외우겠어요? 그래서 외우시면 절대로 안 되고요. 심화학습 때까지 계속해서 다룰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하셔야 된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오늘 설명드리고 요구하는 연습을 해보셔야 돼. 연습을 안 하니까 시험 기간이 길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설명 듣고 알아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연습해 봐야지. 실제로 계산해 보면서. 그래서 하나씩 꼭 하면 사실 뭐 강의를 1년 내내 들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한 2번 듣고 문제집 강의 1번 듣고 시험장 들어가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은 뭐 공부하는 방법들의 문제가 많아요. 양이 많다 보니까 6과목 전체가 양이 좀 많거든요. 특히 민계공은 양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치여서 가. 그러니까 뭐 이해했다고 또 잊어버리고, 이해했다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1년 내내 듣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제 직장 다니시는 분들, 아니면 뭐 재수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제가 볼 때는 뭐 1년 안 해도 100%다 합격이에요. 100%. 직장 다니는 분들도요. 이와 같이 핵심적인 것들을 이해하고 연습만 좀 해두시면 100% 합격이다. 그 이야기예요. 자, 그럴 때 저당 상환 방법인데 여러분 이거는 이제 과거 고정이자부터 많이 쓰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정이자를 가정하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원금 균등이 있죠. 자, 단어 볼까요? 원금이 항상 일정한 겁니다. 여기 원금이 항상 100만 원씩 갚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원리금 균등 상환이 있죠. 요거는 원금하고 더하기 리자를 더한 금액이 균등한 거예요. 원리금을 더한 게 이거죠, 이거. 합계. 그래서 여기 균등하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체증식이죠. 체증식은 뭐가 점점 증가하겠어요? 당연히 은행에 내는 돈이 점점점 증가하겠죠. 기간이 갈수록. 그래서 이제 이런 건데 제가 여기 이제 계산을 정확하게 해뒀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정확하게 계산 안 해도 돼요. 이게 계산 문제로도 좀 많이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해를 해보셔야 되고 일단 이해하실 때는 조금 쉽게 갈 거예요. 여러분 저당의 상환 방법이 계시죠? 자, 일단 1,000만 원을 이자 10% 기간 10년으로 빌렸다. 이럴 때 저당 상수 10% 10년짜리가 0.163입니다. 그래서 여기 원리금 균등 보시면 해마다 얼마를 갚을래? 그러면 1,000만 원에다가 저당 상수를 곱하면 돼요. 그래서 0.163은 너무 복잡하죠? 그래서 저는 여기 0.16으로 계산했습니다. 0.16이에요. 16. 세 자리까지는 제가 암산을 못해. 그래서 해마다 얼마 내야 되느냐? 160을 쭉 갚으면 된다. 언제까지? 10년 동안 그 이야기죠. 자, 그러면 이제 정말 잘 들으셔야 되는 게 이 원금 이자를 더한 합계액을 원금과 이자로 쪼갤 수 있느냐? 이게 계산 문제인데 있지요. 자, 그럴 때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요. 항상 계산은 뭐부터 해야 되느냐? 이자부터. 원금은 절대 먼저 계산이 안 돼요. 왜 그러냐? 왜? 간단합니다. 우리가 빌린 돈 1,000만 원 알고 이자율이 10%인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자는 당연히 첫 해는 100이에요. 그러면 은행에 내는 160 중에 100이 이자면 나머지 60은 뭘 갚는 것이냐? 당연히 원금을 갚는 거겠죠. 그러니까 항상 이게 먼저 이거. 그래야 나중에 애가 나와요. 자, 그러면 60을 까 나갔으니까 나머지 잔액이 얼마가 되느냐? 940이죠. 여러분 또 하나 아셔야 될 것. 이자 계산은 항상 잔액에다가 이자율을 곱하는 겁니다. 그럼 왜 첫 해에는 1000에다 10% 곱했냐? 갚은 게 없으니까 1000 전체가 잔액이거든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이자는 940에 10%, 94입니다. 그래서 은행에 낸 160에서 뺀 나머지 66이 원금이 되겠죠. 그러면 또 까나가. 이걸 또 까나가 볼까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874가 남아. 잔액이죠. 그러면 세 번째 이자는 874의 10%죠. 그래서 87만 원입니다. 제가 이제 번거로워서 소수점 이하는 다 무시해 버렸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은행에 내는 160 중에 이자 87을 뺀 나머지가 73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10년을 반복 계산하면 돼요. 연습하셔야 된다 그랬습니다. 예. 여러분 여기 표는 제가 정확하게 계산했어요. 엑셀로 계산했거든요. 그래서 0.163으로 아이고, 죄송합니다. 다시 말해서 163만원 기준으로 계산을 10년까지 다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계산기 두드리겠죠? 계산기 쓸 거니까 163 저당 상수 0.163을 기준으로 계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원금 균등입니다. 원금 균등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이거는 원금 계산이 쉬워요. 왜냐? 원금이 균등하다면서요. 그러니까 1000만 원을 10으로 나누면 돼. 그래서 10번 갚으면 되죠. 100만 원씩. 그 다음에 항상 이자 계산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이자 계산. 이자는 똑같아요. 1000에 10% 100이죠.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더한 게 은행에 낼 돈이에요. 그래서 200이 나왔고요. 자, 이제 100 갚았으니까 까 나가죠. 그럼 잔액이 얼마 남나요? 900. 그럼 이제 두 번째 이자는 900의 10%가 되겠네요. 그래서 90. 그래서 두 개 더한 게 합계액이죠. 그래서 190이 되겠습니다. 또 요거 까 나가면 세 번째는 800의 10%예요. 800의 10%. 그래서 80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 더하면 180이 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원금 균등은요. 제가 이제 여기 계산해 놨는데 항상 원금을 먼저 계산한다. 왜? 원금이 가장 쉬우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무조건 이자 계산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이자 계산을 해야 이 두 개를 더해서 합계액이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여러분 체증식입니다. 체증식은 은행이 설계하기 나름인데 어쨌든 간에 자, 이 원리금 균등보다는 처음에는 작아야 돼요. 왜냐? 그래야 점점 증가하더라도 똑같은 1000을 똑같은 10년 안에 갚아야 되니까 처음에는 작았다가 160보다 작죠? 마지막에는 160보다 훨씬 많죠.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예컨대 80, 그 다음에 100, 120, 250 이렇게 해서 1000만 원이다 갚아진다라고 가정하자. 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단 말이냐?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일단 이것도 이자 계산이 먼저 무조건 돼야 돼요. 이자 계산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이자 계산인데, 자, 이자는 1000에 10% 100이죠? 잘 보셔야 돼요. 그런데 은행에 80밖에 안 줬어. 다시 말해서 원금을 못 갚았어요. 다시 이자를 다 못 갚았어요. 20만원. 그래서 내년에는 얼마를 갚아야 되느냐? 못 갚은 것까지 더해서 1020을 갚아야죠. 여러분 이거 아주 재밌는 게 아니 갚는다고 갚는데 거꾸로 늘어나. 빌린 돈이. 그래서 이거를 거꾸로 갚는다. 그래서 부의 상환이다. 이거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마이너스 상환, 부의 상환이다. 그래서 초기에는 부의 상환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죠. 여러분 그 두 번째 100이라 치자. 자, 그러면 이자 계산하면 1020에 10% 102만 원이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자를 못 갚았어. 그래서 부의 상환이죠. 1022만 원이 됩니다. 그죠? 이와 같이 저당 잔액이 얘가 잔액인데 잔액이 오히려 대출 원금보다 많아지는 현상, 이거를 부의 상환이라 이야기합니다. 네. 그러면 세 번째는 요거의 10% 102만 원이죠. 그런데 은행에 120을 갖다 줬다면 이제부터는 플러스 상환이 발생하네, 그죠? 그래서
정의 상환이 발생하네요. 그래서 이와 같이 상환되는 건데 여러분 이거는 이제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 그 예를 제가 든 거고 실제로 제가 엑셀로 계산해 보니까 이렇게 해야 여기 원금 같은 것들을 다 합했을 때 1,000만 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중에는 많아져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정리가 돼야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연습해 보셔야 된다. 요거를 반드시 연습하셔야 돼요. 다음에 이제 기타 상환 방법인데 요거는 이제 여러분 그 나중에 심화학습 때 할 텐데 안 해도 돼요. 사실 뭐 시험에 나오지도 않아 이거. 어쩌다가 한 뭐 8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니까 뭐 그 신경 안 써도 크게 문제가 없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저당의 상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